꼭 아시아 중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전자기기와 관련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를 뽑자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이 전자산업 관련 선두주자였다면 한국이 이제 그 자리를 추월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본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곤 했었죠. 그러나 신종 전염병이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에서는 전염병 속에서 일자리도 아파트도 찾지 못하는 스마트폰 잃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고 순식간에 무려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일본인들마저 자신들의 비참하고 가난한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전염병과 고령화 문제가 합쳐지며 더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일단 전자산업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경우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스마트폰이 그렇게 빨리 보급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활용률이 믿을 수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 관련 격차는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걸 한국인들의 허세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의 젊은 층과는 달리 대부분 최상급 스마트폰보다는 보급형이나 최대한 저렴한 스마트폰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비싼 휴대폰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니 당연히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이 한국의 노인들처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인해 일자리가 끊기고 요금을 지불할 수 없어 정지되는 경우가 심각하리만큼 증가하고 있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난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정지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은 그런 노인들과 스마트폰이 없는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언론사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자리와 주거지를 잃은 노인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일명 상담마을을 예로 들며 연말 연시에 상담마을을 찾은 사람들의 65%가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일본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한국의 지자체나 복지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순히 해당 노인이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관련 복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 차이가 주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인프라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팩스나 도장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일본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의 사회적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는 한국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저급한 인프라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과 전체적인 가난 등을 인정하며 한탄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 달린 자세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보가 도착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일본 정부가 만들고 있다. 이러니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스마트폰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진정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년 전이긴 한데 한국을 여행하면서 지하철을 타보면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70대가 넘어 보이는 노인들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읽고 있었어. 기사에서 나온 문제는 스마트폰 보급률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건 조금 충격이었지.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수가 적고 고령화도 아직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한국도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나요? 이건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나 지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차이도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한국 노인들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식비를 절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양 보충이 줄어들어 몸이 약해지게 된다. 그럼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생활비를 줄여야 되니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하는 거지. 이럴 거면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고 해도 한국처럼 주민번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믿고 있는 시민 중 한 명으로서 이번 기사는 거짓이라고 믿고 싶다. 노인들이 스마트폰이 없다고 집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여성용품을 살 수 없다는 여성의 빈곤 이야기가 나오고 스마트폰을 가질 수 없다는 노인들의 빈곤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어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무료 신문도 있고 벽보에 모집 광고도 있고 말이다. 이런 사정으로 전화기가 없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해해주는 곳도 있지 않을까? 일본은 이제 스마트폰에 지배되어버린 나라가 된 것 같다. 결국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 도구에 인간이 좌지우지 되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 기업들의 저가 스마트폰은 성능도 뛰어나고 꽤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죠. 그것을 만든 기업이 삼성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는 휴대폰들이 일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건을 판매하는 주 타겟이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서민이라는 점을 일본의 기업들도 하루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 대해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는 것 같아. 먼저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한국의 60대와 일본의 60대를 비교해보면 두 국가의 현재 세계적인 위치를 알 수 있어. 한국은 최전방이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뒤에 있어.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본인들은 지금 한 달 휴대폰 통화료를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체가 되고 있고 신용정보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지. 하지만 비싼 기기값과 통화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 이건 일본이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야. 기사를 공감하는 사람도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유선전화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곤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 방식의 문제일 뿐인 거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녀석들이 괜히 핑계대고 있는 것일 뿐이야. 이건 분명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일본만이 그런 것이 아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가난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고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댓글은 난 이해할 수 없어. 이상으로 일본에서 생겨나고 있는 스마트폰 문제와 관련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